먼저 미디어 연대가 수여하는 알바트로스 언론상을 받게 되어서 영광입니다. 저 개인의 상이 물론 아닐 테고 뉴데일리가 더 열심히 뛰어야 한다는 응원임을 명심하고 저희 뉴데일리 기자들과 함께 공정 언론의 발전을 위해 더욱 정진하겠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나라는 돌발 계엄과 급발진한 탄핵 소추로 인해 혼돈 속으로 빨려 들어가고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을까요? 많은 분들이 스스로도 묻고 주변에도 묻고 저도 저 스스로에게 물어봤습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저는 보수주의의 창시자로 알려져 있는 에드먼드 버크가 내린 보수주의에 대한 개념 정의, 여기에 일말의 단서와 해결책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버크는 보수주의를 정의를 하면서 반대 개념으로 급진개혁을 내세웠습니다. 보수의 반대말은 급진개혁이라는 얘기죠. 세칭 기존의 우리 언론들이나 정치권에서 무심코 사용하는 진보란 말은 좌파 세력들, 급진개혁과는 아무 관계가 없는 용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한 번도 공식적으로 써본 적 없습니다. 보수주의란 버크에 의하면 앞선 역사의 지혜를 받아서 점진적으로 사회를 개혁하고자 하는 태도를 말합니다. 급진개혁주의는 현재의 세력 균형을 개혁 주체인 본인들의 의지대로 손바닥 뒤집듯이 바로 바꿔버리려는 태도를 말합니다. 옳고 그름의 차이가 아니라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의 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더 큰 차이는 급진개혁 세력들이란 필연적으로 좌파 이데올로기에 빠지는데, 그런 반면 보수주의자들은 대개 당파적 이데올로기보다는 인간의 본성, 즉 마음의 태도로 자신의 행동을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버크의 주장입니다. 물론 정책적으로는 우파 지지자들이 많습니다. 보수주의자들은. 제가 버크의 보수주의를 이렇게 길게 언급한 것은 철학적 개념 정의를 말씀드리고자 하는 게 아니라 이 계엄이고 탄핵 소추고 모두 급진적이라는 점에서 우리 국민들이 불편해한다는 것입니다. 이 점을 강조하고 싶어서 드린 말씀입니다. 혼돈은 급발진에서 비롯됐습니다. 급진에서 비롯됩니다. 이 두 세력 간의 보다 현실적인 차이점에 대해서 말씀드려보고자 합니다. 뉴데일리를 일하면서 운영하면서 오랫동안 이런 고민을 해왔습니다. 이 급진적인 좌파 세력과 보수주의 우파 세력 사이에는 이 세상을 바라보는 태도 말고 또 어떤 큰 차이가 있을까? 저는 가장 큰 차이가 세력의 차이라고 생각합니다. 세력. 급진파들의 세력 연대가 얼마나 강한지는 잘 아실 겁니다. 군사 독재와 싸웠다는 운동권의 도덕적 우월감, 공권력이 무서워서 군사 독재 시대에 숨죽이고 있었던 비주류 소시민들의 컴플렉스, 이것이 좌파 진영 간의 연대감을 형성해 왔습니다. 호남연대, 운동권 컴플렉스 연대, 시민단체 품앗이 연대, 여기서 품앗이는 시위 품앗이를 말합니다. 주사파, 전교조, 민노총으로 이어지는 먹이사슬, 먹이사슬이 중요합니다. 급진 좌파 세력에 한번 가담한 사람은
이 강력한 생태에서 벗어나기 쉽지 않습니다. 아마도 여기 있는 저보다 경륜이 많으신 분들도 그게 어느 정도의 실태인지는 체감하지 못하실 것 같습니다. 저도 물론 아주 잘 알지는 않습니다. 그동안 만난 사람들, 오랜 친구들, 지금의 현실적 세력들, 거기에서 저도 보았을 뿐입니다. 나는 정치인뿐만 아니라 판사, 검사, 기자 이런 분들이 좌파 급진 세력의 생태계를 벗어나면 왕따가 되고 멸시의 대상이 됩니다. 밥 한 끼, 술 한 잔 같이 나눌 친구도 찾기 어려워집니다. 변호사, 검사하면 변호사 해먹기 힘듭니다. 기자, 나가서 다른 사회생활 하기 힘듭니다. 정치인, 군인, 공무원, 이번에 보셨죠? 야당 모 대표의 수사는 몇 년을 끌어도 무슨 구속커녕 법원에 부르기도 힘듭니다. 근데 아무리 대통령이 돌발적인 경험이라 했다 하더라도 이상하지 않아요? 어떻게 이렇게 일주일도 안 돼서 구속하고 이렇게 그런 영장을 발부하고 막 이렇게 어떻게 이렇게 순식간에 바람보다 번개보다 빨리 눕는지. 그 이유는 이 생태계 때문에 생태계의 탓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사회적 박제라고 하죠. 박제해 놓는다. 이 사회적 박제가 두려운 것입니다. 이들 급진 세력들의 생태계를 유지하는 매개체는 저는 그거를 감성 개념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들의 언어는 감성입니다. 요즘에 쭉 보셨겠지만 미국이든 한국이든 연예인들이 일반적으로 보수당보다는 리버럴 정당이 미국은 민주당이고 우리나라는 좌파 정당이 민주당이죠. 이 리버럴 정당 편에 서서 공개적 발언을 하는 것을 자주 보셨을 겁니다. 이 깨시민의 감성을 보여주지 않으면 대중적 인기를 유지할 수 없기 때문에 이 틀에서는 거의 한두 사람도 벗어나오기 힘듭니다. 미국은 물론 크리스찬 배우들이 있어서 몇 명 우파적 발언을 하기도 하지만 대한민국 이 좌파 중심의 생태계에서 과연 어느 간 큰 연예인이 손을 들겠습니까? 강남 좌파, 프랑스에서는 캐비어 좌파라고 합니다. 캐비어 먹는 좌파들이요. 요즘 사람들, 젊은 친구들 말은 감성 좌파라 그러죠. 그리고 깨시민의 영어는 잘 아시다시피 woke입니다. W-O-K-E, 깨어나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난 중도야. 저는 이 모두가 다 감성파리로 사회적 생태계를 이어가는 세력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성이야말로 좌파 연대의 강력한 동력입니다. 끼리끼리 형아우하며 자리 주고 쇼해주고 출연시켜주고 발언 지지하고 권력 나누고 세금 나눠 먹는 생태계를 구축해 왔습니다. 이렇게 급진 세력들이 대한민국을 민중 사회 민주주의로 스며들고 있는 동안 개인적 경쟁과 성과를 우선시하는 보수주의자들은 무엇을 했습니까? 세력을 모았습니까? 연대를 했습니까? 광우병 광풍, 박근혜 탄핵 광란, 좌파 정권의 탄생에 가장 큰 원인을 공통적으로 보면 어디서 시작됐는지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보수 언론이 우파 정부를 비판하고 보수 인사가 애국단체를 공격하고 바로 보수가 자유연대를 파괴함으로써 스스로 세력을 무너뜨렸기 때문입니다. 보수가 보수를 공격하면 자멸한다는 건 불과 8년 전에 뼈저리게 겪었습니다. 그런데도 급진 세력과 이 전선에 선 보수주의자들은 내부 총질부터 시작합니다. 우리 모두 다 잘 알고 있습니다. 이 내부 총질은 분노와 탐욕에서 비롯된 것임을. 계엄도 그렇고 탄핵도 그렇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자유연대가 국제적으로는 성공했을지 몰라도 국내적으로는 그렇지 못한 것 같습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를 빌어 애국독자라고 할까요? 아니면 여기 계신 분들께 그 어려운 자유연대를 위해서 작은 실천 방안 한 가지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이 사람들 유형을 구별할 때 MBTI라는 걸 많이 하죠. 그전에 뭐 혈액형 가지고 나누듯이 그 중에서 MBTI 중에서 극단적으로 강조하자면 T라는 거는 냉혈하고 무자비하게 논리적인 반응을 보인 사람들을 T라고 합니다. F는 반면에 일단 무조건 따뜻하게 공감하는 반응을 먼저 보이는 사람을 F라고 합니다. 극단적으로 보면 T가 말하자면 법대로 해라는 게 T라면 F는 정치적으로 좀 해결하자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바꿔 말해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 한국의 보수파에게 부족한 것이 바로 이 F적 접근입니다. 상대를 논리적으로 설득하려고만 하면 이 감성 타임을 다 놓쳐가지고 얻고자 하는 결과를 얻을 수 없습니다. 젊은이들 사이 유행하는 말로 이런 말이 있습니다. 누가 어떤 공감을 얻지 못할 만한 행동을 하면 T발 C야? 하고 하는 게 있어요. T하고 C를 바꿔 말하면 욕이 됩니다. 근데 많이 씁니다, 이 말은. 너 감정이라고는 하나도 없는 놈이구나. 이런 뜻인데요. 그 화가 났거나 막 이렇게 불만에 빠져 있는 이런 친구한테 가서 이렇게 먼저 공감을 보여주기보다 너는 그래서 문제야. 이러면 안 돼라고 하는 태도, 예를 들자면 그럴 때 쓰는 농담입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미래 세대 2030, 뭐 40까지도 미래 세대라고 봐야 될까요? 미래 세대 앞에 그리고 애국 시민들 앞에 우리가 서로 뒤돌아서서 T발 C야? 이런 소리가 나오지 않도록 그렇게 서로 접근해 보자라는 것입니다. 서로 먹여 살려주는 생태계를 구축해 주지는 못할 망정 나와 견해가 다소 달라도 자유의 가치를 공유하는 친구라면 열린 태도를 보여주고 내가 여력이 있으면 그게 생계든 권력이든 합당한 자리를 열어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알바트로스 언론상과 여기 여러분이 이 자리에 모이신 것도 바로 그러한 포용과 연대의 몸짓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수상 자격이 있나 모르겠습니다만은 그것과 상관없이 저는 우리 황우섭 연대 이사장님인가요? 이사장님이 저한테 이 상을 준다고 하셨을 때 바로 이 연대의 몸짓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뭐 제가 자격이 안 될지 몰라도 이 상을 받아야 되겠구나. 그래서 꼭 이 말씀을 좀 드려봐야 되겠구나 해서 준비한 말씀입니다. 그 위안부 관련해서 한참 인기를 한 몸에 얻었던 윤모 의원 그리고 대한민국에 착실히 공부해가지고 경쟁하고자 하는 모든 사람을 모멸감을 준 조모 의원님 다
그렇게 범법과 사고친 게 100일하에 다 드러나도, 잘 보십시오. 대법 판결까지 나와도 좌파 생태계에서 공식적으로 비난 성명 한 줄, 소셜미디어에서 비난 발언 한마디 나오는 거 보셨습니까? 오히려 그들의 반응은, 특히 그 누구의 반응은 존경과 애틋함. 와우.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자유민주주의 연대의 거대한 우산 아래에서 하찮은 이견으로 뒤틀어져서 분노에 찬 친구가 있다면 우선 차 한 잔 먼저 권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팜플렛에서 보셨겠지만 수상 소감문 제목을 다소 뜬금맞게도 차와 동정이라고 붙였습니다. 티 앤 심퍼티는 그 영국의 팝 가수 제니스 이안의 노래이기도 한데요. 영국 속담으로 그 분노에 찬 자에게 먼저 친절과 동정을 보여줘라 라는 격언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급진 세력들의 F 전략에 속절없이 혼돈에 빠져들고 있습니다. 냉철한 T로 생각을 해보시자고요. 저는 2030 미래 세대가 애국의 희망이라고 생각합니다. 투표, 총선이든 대선이든 투표 결과 열심히 분석해 보셨겠지만 제가 이 말씀을 드린 이유를 알 것입니다. 2030, 4050, 6070. 2030이 애국의 희망이라고 확신합니다. 이들이 이대남 이대녀 반목을 하는 큰 장애물이 있긴 하지만 이들이 건전한 몸이기에 건전한 정신이 깃들 것이라는 확신이 있습니다.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공정한 경쟁, 약자를 위한 기회, 공평한 법치, 이런 가치의 연대를 위해서 주변에 우리 생애 분노에 찬 젊은이가 있거나 정책 논쟁으로 심사에 꼬인 친구가 있다면 먼저 차 한 잔 권해보자라는 게 제 주장입니다. 자유가 자유에게 책임감과 동정을 보여주지 않는다면 자유가 지속될 리가 없습니다. 감성이라는 언어는 법보다는 정치의 영역인 것 같습니다. 법대로 현상대로 예단할 것이 아니라 정치적 태도와 행위로 서로 감싸야만 이 위기를 이겨내고 국가의 비전을 세울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급진 좌파 세력들에서 배워야 할 점입니다. 자유민주주의 발전의 목표 아래서 우리 국민들이 서로 자존감을 세워주는 세상을 위해서 뉴데일리는 앞으로도 혼신을 다해 언론 자유의 투쟁을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알바트로스 언론상 주신 것에 대해 너무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리고 두서없는 말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